날씨가 추워지면서 취약계층들에게 연탄은 무척 소중합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매입한 집 창고에 연탄 수백 장을 2년 넘게 방치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강진군 의회가 내부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의회 사무과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했는데 의장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절마다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가뭄과 집중호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제22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남은 민주당 경선을 향한 과열 양상이 벌써 시작된 가운데 선거구 개편과 신당 출연 등 변수도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진 요즘 취약계층들에게는 연탄 한 장 한 장이 무척 소중합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2년 전 집을 매입했는데 빈집앞 창고에 연탄 수백 장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는 목포 원도심의 한 마을. 곽혜자 어르신의 집 연탄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석 달 전 기부받은 200여 장의 연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소중하죠. 어디가 비었다는 있나 어디가 연탄 있다 해도 못 가지고 나는. 이렇게 취약계층들의 겨울나기를 위해선 연탄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마을 곳곳에 있는 일부 빈집에는 연탄이 쌓여 있습니다. 빈집 창고에는 연탄 수백 장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작년에 있어가지고 돈 갖고 갔대. 아깝대. 없는 사람 주고 좋지. 아무리 오래돼도 연탄은 쓰지. 이 빈집의 소유주는 목포시. 지난 2021년 11월 목포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집을 매입했습니다. 폭 4m, 길이 550m의 보행자 전용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빈집만 매입했을 뿐 소중한 연탄을 2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우리 구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이제 뭐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인 것 같고 앞쪽만 신경 쓰다 보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목포시는 뒤늦게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빈집에 방치돼 있는 연탄을 취약계층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요즘 강진군 의회가 내부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강진군 의회가 의회 사무과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했는데요. 언뜻 보면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 절감에 나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분석해보면 내부 갈등으로 의장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 의회는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을 배출했습니다. 개원 이래 최다 시정질문 등을 통해 일하는 의회라는 평판을 들었던 강진군 의회. 요즘은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 전체 예산의 0.5%인 2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강진군 의회 소속인 의회 사무과의 내년도 예산 9억 7천만 원 가운데 51%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설선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우리 의회는 우리 의원들하고 뭐시길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그런데 삭감된 의회 사무과 예산은 국민과의 대화 청년 간담회 운영비, 청소년 의회 체험 운영 예산, 여기에 의정활동 수행 경비와 관용차 유류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김보미 강진군 의회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 강조한 소통과 관련된 예산들이라는 겁니다. 예산 삭감 조서에는 이유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의회 사무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의장 길들이기를 위해 의회 사무과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당장 내년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예산 설명도 듣지 않았고 현장 방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분한 예산 심사가 가능하셨습니까? 본예산 심사, 현장 방문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의회 개원 이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체 예산 삭감으로 포장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의원들 간 내부 갈등이 전례가 없는 의회 사무과 예산 절반 삭감으로 표출된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선출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일부 강진군 의원들은 정작 본연의 책임은 잊어버리고 예산 삭감권이란 칼을 휘두르며 의회 내부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의 모습에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의 종합 청렴도가 작년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모두 하위권으로 집계됐으며 종합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2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전남교육청은 종합 청렴도 2등급으로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보성군이 유일하게 종합 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고 진도군과 한평군, 영암군 등은 2등급, 목포시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 관리의 최전선 역할을 했던 전남 지역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들이 오는 31일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전남 지역 선별 진료소는 지난 2020년 1월 20일을 시작으로 최대 57곳까지 운영됐으며 1,441일 동안 752만여 건의 PCR 검사를 했습니다. 선별 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일반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 지원은 계속 유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종호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목포 신안 통합을 통해 목포를 전남 1등 광역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정치는 말이 아닌 실력과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목포 신안 통합과 목포 부산 고속철도 조기 개통, 목포대 공공의대 유치, 목포형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최일곤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이 내년 목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일곤 예비후보는 실종된 목포 정치를 찾기 위해 마땅히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목포 출신인 최 예비후보는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전 민주당 중앙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연말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2023년은 계절마다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봄 가뭄이 물러가자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했고 겨울이 되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50년 만에 역대급 가뭄은 심각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작물들은 타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졌습니다. 아니 물이 있었으면 지금 잘 되었다고. 근데 물이 없어서 지금 여러 고생하고 있어요. 저수지 수위도 위기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지역 식수원인 동복, 주암댐의 저수율이 10에서 20%대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섬 지역 물 부족은 심각했습니다. 완도 등 전남 일부 섬 지역은 2일 급수, 6일 단수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이 지금 우리 수원지 물이 저 정도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64년 동안 제가 살았습니다만 처음 갔습니다. 가뭄은 지난 5월 봄비가 내리면서 해갈됐지만 이번엔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하루 1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리 밑에 그 모시기도 길도 파손됐어요. 그런데 막 모래 큰 차도 어제 해놓고 그 세다보다 모래 다 싸더라.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길게 이어졌던 장마.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많은 758.7mm의 평균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가을도 잠시, 어느새 강추위와 함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12월 들어 대부분 지역에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출근길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였습니다. 차가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다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가뭄과 장마 그리고 폭설까지 계절마다 이어진 기상 재난으로 2023년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이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인 호남은 민주당 경선을 향한 과열 양상이 이미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구 개편과 신당 출현 등 변수도 많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2일, 각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후보들은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행사장마다 세대 결은 물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전도 벌어지는 등 예선부터 과열 양상입니다.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입니다. 역대 총선마다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터라 정치 신인들의 혼란은 계속되는 상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으로는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가 공중분해되는 등 전남 선거구도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저희하고 하순하고 나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지역구가 없어진다는 것이 참 아쉽고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호남 공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 국회의원 의석 28석 중 민주당이 25석, 국민의힘과 진보당, 무소속이 각각 한 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 전남, 전북에 각 한 석 이상을 목표로 가능성이 있는 순천 등의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당만 아니었으면 찍어줄 텐데 사람은 좋은데 뭐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적고. 제3지대 신당 세력도 호남 선거판의 변수로 꼽힙니다. 이낙연 신당에 대한 호남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합류 규모에 따라 파급력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후보자 적격 심사에 이어 친명 호남 출마자 추천 명단 논란 등 공천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호남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 문화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라남도 문화상에 4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문화상에는 예술촌을 조성해 지역 이미지 개선에 힘쓴 김문호 공예가, 사진 예술 발전과 후진 양성에 힘쓴 박종길 사진작가 등 4명이 선정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예양 전남의 명성을 드높인 원로 예술인 24명에게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지정서가 수여됐습니다.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는 섬의 공도화를 방지하고 해상교통에서 소외된 섬 주민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에서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이 73곳에 달해 주민의 부담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섬을 관할하는 시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아 노후 선박조차 제때 교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2024년 1월 2일자로 실국장과 부단체장 등 7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목포 부시장에는 이상진 부이사관, 광양 부시장에는 김기홍 부이사관, 나주 부시장에는 안상현 부이사관이 발령냈습니다. 또 무안군 부군수와 고흥군 부군수에는 3급 국장급 공무원을 처음으로 선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수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5,300여 명에게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수산물 꾸러미는 굴비와 전복, 미역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늘 목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전달된 데 이어 도내 자활시설 이용자와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배송됐습니다.